안녕하셨어요. 드론드론 이골재 민속이야기. 이번엔 좀 쉬어가자고 했어요. 그죠? 그냥 그 쉬어가자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저 기록한 거 아니고 그냥 재미난 얘기나 좀 하고 말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재밌게 살 줄을 의외로 몰라. 진지해져. 민속 얘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갖고요. 항상 진지해져요. 근데 이번 시간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마을입니다. 마을, 그냥 동네. 그 동네가 조직이나 생산 풍습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 사실상 마을 조직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별도로 해놓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고사할 때 어떻게 하고 두례할 때 어떻게 하고 서당 조사하면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어떤 형태로 돼 있다 하는 것들은 머릿속에 쭉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구나. 여기저기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고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쓸데리 없이 진지해진 거죠. 글쎄요, 제가 그 마을 조직을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지금 대학교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각 대학교에 중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공주에 몇천 명 단위니까 그냥 1, 20명 단위가 아니거든요. 영상대학이라는 데에 와 있는 학생들, 공주대학교에 와 있는 학생들, 교육대학은 중국인들이 없던가요? 그런 형태로 모으니까 엄청 많은데 그 학생들하고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갖고 인상 깊었던 거나 참 좋은 거 세 가지만, 또 나쁜 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세 가지만 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나쁘게 말하고 있는 지연, 학연, 혈연, 한국에 무슨 악습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는 한동안 1자녀를 뒀죠. 2자녀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남자한테 형이나 동생이 없고 여자한테는 언니나 또 누나나 이게 없는 거죠, 서로. 그래서 외롭게 큰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와갖고 놀라는 게 뭐냐면 학연 가지고 얘기할 때 나 무슨 고등학교 나왔는데 말이야, 너도 거기 출신이니까 오늘 저녁에 나와, 내가 밥 사줄게. 근데 그 후배가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걸 다 사주더라는 거죠. 지연이요, 대학교에서 그 무슨 군 출신들이 후배들이 오면 그렇게 잘해줘요.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술도 사주고. 학연요, 성씨를 물어봐갖고 학렬을 따져서 조카 학렬 어쩌고 하면서 밥 사주고. 이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아 보였고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학생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중국에서 온 여러 학생들, 특히 조선족 쪽하고요, 좀 한족 말고 좀 이제 소수민족 쪽에서 온 학생들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글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문화를 자꾸 너무 법률로 묶어나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잘하는 건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살려내는 것, 그리고 우리답게 갖고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마을 조직을 보면 이게 참 재미납니다. 뭐냐면 그 덩어리 마을마다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어를
뭐 혼돈스럽게 쓰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 질서가 있어요. 그냥 크게 보면 동래의 계가 있죠. 동래. 그게 항상 최상입니다. 근데 이제 동계, 대동계 이렇게 불리죠. 그 다음에 반계가 있어요. 반계는 이제 그 한반 이렇게 모여 나간 거죠.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계원이 될 자격이 주어져서 모으는 계들이요. 마을 고사계도 있어요. 이건 아주 드뭅니다. 드물지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산신제가 됐든 거리제가 됐든 그 마을 고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산이 모여져서 돈이 있는 데들은 그걸 계모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농사 모임에서는요, 이 종류가 좀 많습니다. 농사, 하여튼 뭐 일과 관련된 쪽, 뭐 두레죠. 첫째는 가장 큰 게 두레고, 그 다음에 수리계가 있고요. 보짝인계가 있어요. 보짝인. 그리고 여인네들이 삼두레 있죠. 이게 군을 하는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료봉사로 나와서 출력의 의무로 나와야 되는 무료봉사가 목적일 때 또 뭐가 있냐면 농로 보소 군을 하는 모임들이 있죠. 그 길에 농사지로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농로가 이제 절단 나든지 수해를 입는다든지 하면 그걸 복구 사업을 하는 쪽에 있어서 하는데, 이건 모임으로까지는 발전을 거의 안 해요. 그냥 며칠 날 군에 뭐 미차올 올라가는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나와 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모임들이 있는데, 하여튼 농사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경사에 관련된 게 있죠. 슬픈 일로는 연반계가 있고요. 그리고 상두계가 있고요. 좋은 일 나쁜 일을 다 해서 경사까지 하는 계들의 이름은 위친계라는 이름을 갖죠. 위친계. 그 다음에 친목 놀이계 많죠. 동갑내계. 그 놀이계로 그냥 진짜 놀러 가는 것이 목적인 화전 놀이계, 뭐 이렇게 해서 놀이계 꽃구경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철렵계, 동갑내계, 뭐 이렇게 갑니다. 선비들의 계도 있어요. 선비 문화에서 보이는 계. 선유계. 금강에 배 띄우고 놀러 가는 거 모으는 계. 또 있죠. 시회. 한시 지어서 뭐 기생 돈 있는데 시회들은 뭐 기생도 좀 불러서 하루 노는 게 시조계. 근데 시조나 시는요 시회라고 하지 시괴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재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는 형태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뭐냐고요? 시조교, 종친. 이게 어떤 마을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집성촌이라고 말하는 동네들은 한 마을에 먼저 그냥 뭐 현대적인 개념으로 나누어 말하면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한 성씨가 사는 경우는요, 그 동네의 모든 계모임이고 뭐고 다 그 종친회가 마을을 끌고 나가죠. 이건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뭐 70%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마을 이장이고 뭐고 거의가 그 성씨에서 전부 잡고 동네에서 고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그 종친회들이 해나가죠. 근데 이게 최고 무서운 종친회가 뭐예요? 돈도 많은 양반 종친회예요. 근데 이것이 애매한 구분을 탑니다. 뭐냐면 선비로 명문 가문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종친들은요 동네 일에 간섭을 안 하는 게 또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동네에서 종친회가 다 정한 대로 가는 거지만 대동 계모임 이런 쪽에서 정해지는 것들은 또 구분을 두어요. 그렇게 마을들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 시간도 짧고 하니까 그냥 하나하나 부분별로 좀 중요한 것만. 저도 이렇게 정리는 이게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정리한 것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동계. 동계에서 보통
분야별로 하면 동네계의 동계는 대동계와 동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같이 똑같은 의미로 쓰는 동네도 있고 다르게 쓰는 동네도 있어요. 그럼 다르게 쓰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지금 한 개 리에 자연마을이 3개가 있는데 3개의 동네에 다 같이 작은 동계가 있어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계가 있을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계를 대동계라 하고, 그리고 그 작은 마을에 있는 것을 동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데들은 대동계라 소리를 거의 안 해요. 큰 동네라도 그냥 동계 그러는데, 그런 구분을 지어서 하는 동네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언어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가서 대동계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 동계는 몇 개예요? 하면 2개요. 이렇게 나오는 동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아닌 데도 있고요. 반계. 이게 반계는요, 조금 전에 설명한 동계가 1919년도 그 행정구역 개편을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하죠. 지금 리 단위 묻고 반 단위로 나눴어요. 그때 반으로 나눌 때 자연 마을이 떨어져 있는 동네가 7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마을이 됐어요. 5개가 마을이 됐는데 그 자연 마을로 일반 2반을 쭉 한 데들이 있죠. 그런 데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계가 반계가 된 거죠. 그래서 1반계, 2반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반계라는 말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긴 현상들이고요. 한 마을에 이렇게 있는데 요 범위 내에서 1, 2, 3반이 있고 떨어져서 5반이 있고 이런 동네들은 반계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고사계는요, 고사계는 그 공주시에서 유구 쪽이 많습니다. 유구에는 추계리에도 있었고, 그 세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세동이가 그 마을 고사를, 산신제를 한 마을에서 각기 다른 자연마을 3개가 각기 다른 산신제를 모신다고 해서 세댕이에요. 근데 이 세댕이는 어떤 형태로 형성된 거는지는 모르지만 임야가 마을 그 계의 공동자산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관리하는 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을계하고 다릅니다. 이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러니까 고사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거기서 자산이 있어서 이자가 나오는 걸로 고사를 지내니까 거기는 뭐 권리풍장 안 해도 돈 있으니까요. 그런 고사들이 대부분 엄숙하게 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립한다고 마을 고사 지내는데 돈 없다고 건립하고 풍물 치고서 집집마다 다니기 시작하면 동네가 좀 들뜨잖아요. 근데 이런 동네들은 안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고사를 굉장히 정숙하게 지내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을 고사회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농사 조직으로 가장 큰 건 뭐 물론 두레죠. 두레는 뭐 제가 지난 19번 동안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보짝인깨가 있어요. 보짝인깨. 보짝인깨 이렇게 부르는 것들은 뭐냐면 작은 냇물에 있는 보예요. 그 동네의 일부분에 들만 물을 태는 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를 1년에 한 번은 꼭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힘도 많이 들고 하루에 못 갖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보짝인들이 물을 태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마지기 수별로 1년에 얼마씩 뭐 쌀 한 대, 2대 이렇게 하든지 내 갖고 하는데, 처음에 재산이 형성돼서 그걸 빚을 줘 갖고 이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돈을 안 걷기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짝인께들은 그 어느 정도 재산을 유지를 하느냐면 1년 동안에 아무런 개 모임에 소득이 없어도 그때의 이자만으로 내년도에, 그러니까 농사 질 때에 보를 보수하고 물기를 보수하는, 그 물길 그러는데 수로 그 길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을
관리하는 정도의 작은 것들은 이상하게 수립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보짝인계예요. 그럼 수립계가 있겠죠. 수립계는 어떤 거냐면 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보가 한 동네 일부 들판이 아니라 동네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는 보들이 있죠. 공주의 가장 대표적인 보는 유구천에 있는 통천포 같은 것들이죠. 뭐 고려 말에 만들어졌네, 아니네, 뭐 조선조에 만들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뭐가 통천포인데요. 금강의 셋강, 그러니까 정안천, 유구천, 뭐 이렇게 큰 천들이요. 큰 천에 있어서 그 보 자체가 아주 많은 논을 목리 면적으로 갖고 있을 때, 물을 대는 면적으로 갖고 있을 때는 이건 수립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립계 관리인을 따로 둡니다. 그 수립계 관리인이 지금처럼 뭐 농사를 그 월급을 주는 형태는 아닌데요. 1년에 벼 몇 가마 이렇게 해서 정확히 주고 물 대주는 순서 있죠. 많은 쪽에서는 물을 대는 쪽에서 가뭄이 들면 서로 대려고 난리를 치니까 그 물 대주는 순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수문 열고 닫는 것을 관리하고 이제 본물이 적어서 위에서 보를 춘다고 하는데 그 냇물 바닥을 파죠. 팔 때에 그 보추는 작업 같은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수세 형태를 걷습니다. 그건 돈이 좀 여유가 있어도 매년 내는 것들을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 한 마지기에 뭐 배 한 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들을 걷고 하는 것들은 대개 수립계라고 하지 또 보짝인계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구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네들이 하는 삼뚜레는요, 이게 삼배 베어서 쪄서 뭐 그 찐다고 하는 말이 베는 거예요. 여기서는 삼을 찐다고 하면 베는 거예요. 그리고 삶아서 그놈을 두드리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냇물가에 가서 두드려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을 그 삼실로 만드는 과정을 여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서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데는 바깥마당이라고 그래서 넓게 일할 수 있는 큰 마당하고요, 큰 방이 있어야 돼요. 방은 왜 필요하냐면 이 여인네들이 이 치마를 걷고 허벅지에다 이걸 문댄다고요. 그건 남자들이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벼지 있는 데서는 안 하고 방에서 하는데 그 씨를 뿌려 놓는 면적하고가 방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삼뚜레고요. 그렇게 농사에 관련된 쪽이 있고요. 애경사에 관련된 쪽도 이게 이제 이름은 많아요. 뭐 그러니까 별도의 이름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덩어리로 보면 크게 보면 애경사는 세 가지입니다. 연반계가 있고요, 상두계가 있고요, 미친계가 있어요. 연반계는요, 한 상예 전체만을 갖고 갑니다. 상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첫날부터 장례 치르는 날까지요. 이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첫째 장정들이 톱지고 산에 올라가서 화투불이라고 해서 불 나무부터 배워야 되고 옛날에는 부고를 다 손으로 써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돌려야 되니까 그 부고하는 쪽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호상소라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호상소가 글을 아는 사람이야 쓰잖아요. 그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연반계 내에서 그런 일들을 전체로 관장하는 거죠.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가는 것은 연반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상여 행여 나가고 산에 가서 무덤 짓고 하는 거 다 총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슬픈 일, 상례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상두계예요. 상두계는 의무가 장례 지내는 날입니다.
말이 상두가 뭐냐면 상여 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허허 하고 상여 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두깨들은 그런 것들에서 전체로 같이 해준다고요. 물론 여기는요, 재산을 모았다가 추상이 나면 보좌를 태워주죠. 보좌를 태워주는데 그 보좌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재미난 것도 있고요. 가장 재미나게 들은 것은 저기 석장리 구석기 박물관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의 상두깨는요, 무조건요, 3일 동안 막걸리, 양주장 막걸리 나오고 나서 수료 30통 보낸대. 하루에 10통씩. 그게 본좌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초상만 났다 하면 술은 넘쳐서 못 먹는 거죠. 그 동네 60%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통씩 30통 들어가니까 뭐 초상만 나면 술만 엄청이 먹는 거예요. 술은 엄청이 먹는 거죠. 그런 형태의 보좌들이에요. 그게 뭐 삼배 이렇게 해갖고 그 상복을 지라고 삼배를 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보좌를 태워주는 쪽에 있어서의 애사, 그것이 이제 연방계 상두깨들이 하는 일이고요. 위친깨는요, 위친깨는 뭐 결혼, 환갑, 상례 이것을 다 보좌를 태워주는 형태들이 위친깨예요. 그러니까 위친깨들은 애경사를 모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친목계, 서로 잘 지내자고 하는 친목계들은 뭐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형태죠. 동갑내계 많고 그러죠. 근데 현대적으로 오기 전에 옛날에 가장 대표적인 친목계 그러면은 놀이깨입니다. 그 놀이깨도요, 나중에는 관광버스 타고 어디 다녔지만 그건 1970년대 이후의 일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꽃놀이 가는 거예요. 멀리 못 가죠, 뭘. 그 지역에 어느 명소들이 있죠. 공주 같은 데는 뭐 산정공원에 가면 벚꽃 좋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쪽을 다니는 쪽에 있어서 하루 놀기 위해서 하는데, 이 친목계 중에서 좀 특별하게 이쁜 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네들의 화전놀이개입니다. 진달래 피는 동산에 가서 진달래 꽃잎 따서 화전 부쳐 먹어. 꽃 갖다가 지짐이 해가 먹어. 그것들을 소박하게 하는 여인네들 개도 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관광개로 가죠. 이런 쪽에서 여자들이 화전놀이개를 했다면 남자들이 하는 개 중에 좀 재미났고 편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철렵개입니다. 공주는요, 철렵터가 많아요. 계룡산 계곡, 반포 쪽에는 동학사 계곡 있고, 감사 쪽에 뭐 있고, 저 마곡사 뒤로 상원굴 있고, 이런 데로 하루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철렵개 중에는 그냥 정한천 같은 데 가서 물고기 잡아 하러 먹는 거, 뭐 동안산 계곡 같은 데서 가재 잡아 하러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즐기는 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개로는 그러니까 꽃놀이, 화전놀이개, 그 다음에 남자들의 철렵개 정도가 있고요. 뭐 동갑내개 많았고요. 근데 동갑내개의 특징은 뭐냐면 한 동네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나중에 면 이렇게 돼서는 뭐 더 많아지죠. 넓어지죠. 하지만 옛날에는 갑내, 동네개, 갑개, 그러면 동갑내개예요. 선비들 문화에서 보이는 것 중에서는 뭐 그렇죠. 시회, 한시 열어서 그날 지어서, 그 한시 자체는 장음, 단음, 고음, 저음이 있어서 그 자체로 시를 저는 7원 절구, 5원 절구로 저는 노래가 되거든요. 그걸 읊는 것으로 하면서 기생도 불러다 노는 시회가 있고, 시조회가 공제는 참 많았어요. 시조하는 분들. 그랬는데 시조는 희한하게도요, 희한한 게 아니죠. 문화적 특징으로 볼 때 청양의 청남, 목면, 정산 쪽이 공주보다 더 셌습니다. 그런 형태로 됐는데, 금강에서 배를 띄우고 봄, 가을로 놀러 다니는 선유께가 있었어요. 그건 이제 화선께, 선유께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부자들이 하는 형태들이고요. 배 큰 거 두 척 빌려서 한 척에다가는 자기네들 타고 기생들 태우고 놀러 어디로 가요? 저기 봄에는 낙화문을 내려가고, 가을에는
저 세종시 위에 쪽으로 올라갑니다. 가을 그 장벽이라는 데 그런 데들이 경치가 좋으니까 올라가는데 물이 적어갖고요. 배가 못 나가면 동네 사람들 나와서 배도 밀었고요. 그러면 공연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던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첫머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요. 좀 더 구체적인 또 체력 현장에서 본 것들 중에 재미난 얘기들로 나중에는 조금 요 덩어리별로 한번 계절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으면 합니다. 오늘은 수능 보는 날이죠. 뭐 저희는 시골에 살아서 교통을 위해서 늦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 보는 날이고 코로나는 아직도 잔뜩 긴장 상태고 저희는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은 해관에 일반적인 일로도 오지 말아주세요. 그러고요. 같이 조심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런두런 이걸째 민속 이야기 40번째 가벼운 얘기 한다고 했다가 무거운 얘기로 돌아간 마당을 이렇게 쳤습니다. 감사합니다.